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최근 날씨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 그나마 아침 저녁은 약간 뭐 선선하기도 하고 약간 쌀쌀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몇 주가 더 지나면은 아침 저녁에도 약간 후덥지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낮 기온은 이미 거의 30도에 육박한 만큼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름이 거즘 다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부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폭염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각별히 폭염에 이제 슬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많이 주지는 않았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폭락도 없었고 크게 폭등도 없었고 단지 좀 아쉽다라는 점은 목요일과 금요일 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그에 크게 작용을 해주지 못한 점이 매우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미 증시의 변동성과 하락폭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는 그나마 하방을 지키면서 올라와 줬다라는 점에서 일단 위안을 삼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네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시간이 좀 짧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만큼 네 시황에 민감하게 바뀌는 섹터가 드물었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나왔던 종목은 태양광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해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방송을 길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많이 할까요? 시장에 유의미하게 움직였던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미사오고를 붙이면서 뭐 할 수 있는 말들은 엄청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뭐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마찬가지고 짧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캐치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짧은 영상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봤자 무의미하고 들어봤자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는 부분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짧고 길고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시황에 더 중요한 부분을 얼마나 좀 압축해서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어요. 최근 뭐 시장이 악재가 쏟아지건 뭐 밀리건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의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에 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은 방향은 일단은 상승을 향해서 6월 14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말하고 어쩔 때는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러한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라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말이 좀 샜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단기 인플레이션 고점 가능성과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베어마켓 랠리의 추세 반전 신호탄인가? 라는 주제로 좀 보면요. 일단 금요일 미 증시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뭐 특징으로 본다면 뭐 기술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석유, 곡물 이쪽도 지금 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석유, 곡물, 그 다음에 자원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런 섹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가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기술주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면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한 주 미 시장을 바라보면 스냅의 실적 쇼크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던 한 주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뭐 실적 발표 전에 추가적인 하락과 시간의 하락까지 더한다면 사실 이번 주에 뭐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냅은 고작 46조짜리 회사였고 엔비디아는 500조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발표가 더더욱 중요했고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냐 없냐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혹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당히 잘 나온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에 밀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늘었냐 안 늘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가이던스는 충분히 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내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힘듦이 좀 있지만은, 결국 미래로 갔을 때 AI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로봇이 활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통신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말 그대로 산업의 쌀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 또 긴 안목을 좀 키워보시면 저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내 증시는 뭐 부침이 없었는데 미국 증시는 상당히 참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 하향 추세대를 그래도 의미 있게 장대 양봉 두 개를 띄우면서 좀 올라와줘서 이러한 흐름의 단기 랠리를 예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강세가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1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3,000원이 넘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인 이 13,500포인트까지의 트라이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미 증시는 말 그대로 뭐 전약 후 강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뭐 나쁜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영향에 환율이 이제 역외 환율이 1250원까지 추가적으로 6원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한 0.5에서 7% 혹은 그 이상의 갭이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보면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개파락 출발하긴 하였으나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가이던스가 일부 하향 조정되긴 했어도 여전히 전년비 25%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대 납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목요일 시장도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지출 지표 및 CPI가 전월비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혹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인다라는 인식 속에 미증시가 일단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제 발표될 5월달 거도 아마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이 확장세가 꺾였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시장을 안정을 시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분기 수많은 길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폭락을 거듭하였는데 엔비디아의 반등에 더불어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를 위한 단기 진바닥을 찾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지표 또한 일부 꺾이는 모습 속에 6월과 7월에 있을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변화된 조짐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문제가 없다면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고 한들 아직까지 이 기준금리라든지 중립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수요 파괴라는 게 있죠. 수요 파괴 말 그대로 지금 서울 아파트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수요 파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여전히 뭐 인서울을 하고 싶고 강남에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 심리와 욕구를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매물이 쌓이고 매수세가 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적정 가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수요 파괴라고 합니다. 그런 수요 파괴가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경기 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장의 부담 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관련된 부분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 점진적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증시의 하방을 지켜줄 명분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확전은 쉽지 않은 상황 속 좀 조심스러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푸틴의 의중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좀 장기전 가겠죠. 또한 그렇다면 시장은 여전히 하락은 있을지언정 지속해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할 듯 하고요. 이러한 불안 심리가 해소될 때쯤이면 베어마켓 랠리가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시기를 기존 6월 14일 FOMC로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악재성 이벤트가 많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베어마켓 랠리가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도 있을 법하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생각보다 긴다라는 거는 6월, 7월까지의 이 횡보 장세 또는 소폭이나마 우상향을 시키는 장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 기간에 또 주도주가 계속 바뀌겠죠. 즉 6월에서 7월 이후 연준의 빅스텝 두 방이 있음에도 변화가 없을 시 발생될 액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긴 틀에서 2분기에 7월 FOMC 이후가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목요일 미 증시가 무지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하는 몹쓸놈의 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약세 모습과 코스피는 그나마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일요일 국내 증시, 미 증시 상승에 따른 심리 변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 및 상해 봉쇄 해제 일이 다가옴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단기 좁은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초반권까지 내려왔다는 점에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 출회보다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바뀌는지, 또한 그러한 수급 섹터가 나오는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와 성장성, 그리고 금요일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호실적이 연속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양 반도체 수요는 죽지 않았구나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성장을 이어갈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금요일 국내 시장 보면 곡물주가 사실은 미 증시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푸틴의 독일 총리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저는 장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곡물 전세계 26개국 수출 제한 이슈보다는 돼지열병에 따른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일사료를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여전히 이 식량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미국의 비료값이 5배 폭등을 했다라는 이유 등등이 계속 붙으면서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도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섹터 목요일 강한 수급 이후에 금요일 날도 또 추가 상승을 하는데 눌리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 감축 이슈를 좀 들고 나왔죠. 근데 폴더블폰은 1000만 대 생산을 예상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전통적인 삼성전자 향 휴대폰 관련 종목군들은 전부 밀리는 모습, 거기에 IT 중소형주는 좀 약세였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은 폴더폰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압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휴대폰은 애플향 부품주 플러스 삼성은 폴더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는 DDR5 혹은 차량용 반도체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이벤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성장성, 실적 두 방면에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해성 DS는 증설 이슈가 좀 생겼고요. 이렌텍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DB하이텍은 계속 관심 갖고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운주, 저는 해운주 좋다라고 계속 지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금요일 날도 한 2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갔고요. 일단은 봉쇄 해제 기대감이 H&M 혹은 대한해운 페노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는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미국 배터리 협력체 출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종목군들에게는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을 만들어냈던 재료 정도 생각이 들고요. LNF는 한 1600억 정도
지금 자사주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2,600억 규모죠. 1,000억 남았습니다. 이 1,000억 규모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후성은 네, 이 전해질 가격에 대해서 좀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은 급락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게임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관련해서 피톤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 5월 31일 화요일날 위메이드의 미드 M 게임 출시 일정 쇼케이스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다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뭐 제약바이오 일정이 있는데, 사실 HLB의 힘으로 오른 건지 노터스 8주 무상증자 이슈로 오른 건지 저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노터스의 급등에 따라서 HLB가 오른 걸 수도 있고, HLB의 호재에 따라서 노터스가 동반해서 올라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락 당일 그 다음 날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지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좀 몇 가지 이슈를 좀 추가를 하자면은, 제가 턱이 다쳐가지고 지금 발음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턱이 운동을 하다가 좀 빠져버렸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입이 잘 안 벌려져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을 좀 느리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이 잠깐 샜는데, 자, 여기에 제가 글을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자, 미국의 이 석유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석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늘어나고 있죠. 또 겨울을 위한 각국의 천연가스와 석탄의 비축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 가격을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각국에서는 이 탄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공급을 못 늘리게 막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자,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가격을 짓누를 수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계속 는다 라고 하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뭐 GSE라든지 혹은 석탄 관련된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혹은 상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꺾이지 않는지, 이런 점을 포커스를 가지고 종목군들을 같이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제가 영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계속 브리핑하고 하지만은 시장이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정도를 큰 틀에서 알고 있으면은, 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조금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 미 증시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지금 이러한 단기 급락을 했던 갭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숏을 친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막 올라갈 때도 숏을 막 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숏 친 부분을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때처럼 아주 강하게.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워낙 파생 시장이 지금 커져서 그런 파생으로 인한 과열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원웨이로 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금요일날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최근 시가총액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 섹터가 짓눌리니까 종목군들이 잘 가지 못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네, 지수는 크게 못 올라가더라도 종목군의 화려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많이 밀린 종목군들을 잘 들고 올해까지 좀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코스닥도 뭐 이런 박스권을 갈 것인지 아니면 121선 이평선을 한번 만날 것인지 뭐 이런 차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위 구간은 워낙에 강력한 지금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시황을 힘입어서 올라가면 모를까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 반등 구간은 일단은 920포인트로 놓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 먼저 볼게요. HMM. 이 해운주 섹터를 뭐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서 밀리고 갔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밀리지 않고 올라갔죠. 어제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시장 대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목요일 날 매집봉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물량을 좀 모아놓고 있다가 금요일 날은 매매를 거의 좀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해운주 정도 좀 매매를 해서 물량을 좀 많이 모아놓고, 또 빠질 때는 사실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밑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이 갭에서 더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량을 좀 늘리진 않았는데, 뭐 일단은 시가 올라와서 좀 시가 위에서 좀 팔고 돌파 직전에 좀 사서 일단은 물량을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구간대부터 아마 매매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대부터 물량을 좀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사실 돌파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를 만들지, 적어도 이런 구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35,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최근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가장 수급이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주 중에서는 제일 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대한해운도 금요일날 일단 신고가를 좀 뚫고 올라왔죠. 근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은 좋긴 하지만은 HMM처럼 강력한 수급주의 모습은 좀 못 보여주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한 번의 돌파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될 것 같고요. 페노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하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가버리면 항상 급락도 나와서 차라리 페노션은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IT 반도체, 아비코전자 먼저 보죠. 아비코전자 일단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때 지지를 받고 좀 움직이는데, 좀 밀리던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던지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올라가던지 아마 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TLB라는 종목은 내려오지가 않죠. 얘는 좀 많이 내려오면 봐볼 생각이고, ISC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DDR5 종목으로서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LNF 많이 밀렸죠. 네, 금요일날까지 해서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대략 지금 1,500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500억 조금 안 되는데 1,500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도합 2,600억 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보면은 아직도 꽤 남았죠. 100만 주인데 지금 20만 주니까 지금 60만 주가 조금 덜 나왔네요. 약 39만 주 정도 나와서 그 매도 물량이 다 시장에 소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후성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7%까지 올랐다가 밀렸는데, 사실 항상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쌍봉 구간이에요. 이 쌍봉 구간을 못 넘으면 급락이 나오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누구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말 그대로 트릭이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들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후성은 여기까지 떨어져도. 그래서 후성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많이 밀리면 또 모를까요. 뭐 이런 자리까지 밀렸을 때는 모를까 매매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폐배터리 잠깐 보면 MPC
지금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죠. 계속 폐배터리 이슈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6, 7월 달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의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폐배터리 종목군들은 관심은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에서 가장 셌던 종목은 다름 아니라 한일사료인데요. 25일날 투자 경고 해제가 됐죠. 이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돼서 사실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투자 경고 해제가 됐구나. 뭐 근데 다른 종목에 가는데 왜 못 가지? 근데 최근에 이 횡보하는 모습, 저가를 깨지 않는 모습 속에서 금요일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은 긍정적이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다시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들어온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는 과정이 일부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을 뭐 확실하게 넘기면 모르겠는데 못 넘긴다면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겠죠. 많이 가면은 11,000원 정도 예상이 들고요. 저는 뭐 상승 과정 중에서 금요일날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2번 정도 매매를 했고, 최근에 이 종목은 거의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때 매매하고 매매를 안 했네요.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고, 이날도 이렇게 매매하고, 이때 눌렸을 때 이 지점 언저리에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했던 것 같네요. 이번에 처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좀 마감을 지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NT 2차전지 장비주죠. 일단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보다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음봉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한 번 정도 장대 음봉을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기다리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위메이드 쪽에서 이 게임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죠. 화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날 좀 의미 있는 내용의 가버넌스 관련된 이슈가 위메이드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게 시장에 크게 작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이미 시장에서 SK 스퀘어의 이 위메이드 가버넌스 참여를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세력이 주가를 먼저 끌어올렸겠구나. 부단 위메이드만 끌어올린 게 아니라 위믹스 코인까지 끌어올렸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선침해였다면 그런 점을 조심해서 오히려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의 뭐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줄 모르겠는데, 최근 워낙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구간까지 눌린다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많이 밀리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밀린다면 아래 구간에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혹은 잠시 5일선을 이탈하는 구간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천연가스와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GSE가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랫동안 상승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인데요. 뭐 그렇다면은 손절 구간을 잡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가격이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손절로 봐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상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찌라시로 돌았던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파동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SE 정도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태양광 관련 OCI 연 이틀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기관 합쳐서 이틀 동안 거의 800억 가까운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저는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미 증시가 강하게 떴기 때문에 시가 뜨고 밀리는 구간에서, 네, 이런 자리에서 지속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좀 위쪽까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하면서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턱이 조금 안 좋아서 말이 약간 어눌했는데, 일단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한 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반등처럼 큰 폭의 반등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